X클래스 박정철입니다. 경매 명도 많이 어려우시죠? 명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라고 하면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족이에요. 나랑 점유자가 최대한 만족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명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나랑 점유자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명도에서 만족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시간이랑 돈이죠. 내가 명도를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냐. 당연히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비용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만큼 들어가는 게 적당하고 비용이 얼만큼이 들어가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기준이나 답은 정해진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도 시간이 5개월에 명도비가 300만 원이 들어간 1번 사람이 있고 명도 시간이 3개월에 명도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 2번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명도를 더 잘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사람이 더 명도를 잘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만족을 하냐 안 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점유자가 얼만큼 만족을 했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돼요. 개개인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이 수준도 다 다르겠지만, 명도는 나 혼자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고 나랑 점유자 둘 다 만족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얼만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사람은 명도하는 과정에서 점유자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 명도를 마무리할 때도 욕을 먹으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끝냈다. 근데 1번 사람은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점유자랑 원활하게 협의를 잘 이끌어냈고 마무리를 할 때에도 서로 좋은 말을 하면서 잘 끝냈다. 이런 조건이 붙게 되면 누가 더 잘한 명도인가요? 제일 좋은 건 2번 사람이 점유자도 만족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명도하는데 시간이 2달밖에 안 걸렸고 명도비가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유자가 떼일 돈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망한 집주인이거나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임차인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본인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건 제 기준이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본인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낙찰을 받았으면, 그리고 점유자가 좀 힘든 상황이시다 라고 하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인연인데 내 이익만 앞세워서 협의를 이끌어 나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점유자한테 너무 호의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제가 서울 빌라를 처음 낙찰받았을 때 거기 점유하고 계신 분이랑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저한테 이사 비용을 2천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듣고 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웃고 나서 다시 정색하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다시 붙잡으시면서 그럼 이사 비용으로 얼마를 생각을 하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반대로 질문을 다시 해요. 이사 비용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는 집을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언제까지 나가줄 수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드리거든요. 명도는 이사 비용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실 때 대출을 받으시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의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를 맞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맞추고 나면 본인한테 회수되는 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묶이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가 점유자분한테 이사하는데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를 명도비나 이사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비가 강제집행 비용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안전하게 알아서 명도를 해주는 비용이 강제집행 비용인데 그 비용을 넘어서게 되면 굳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강제집행 비용은
대략적으로 평당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이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강제집행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이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사비로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면 저는 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저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점유자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협의가 더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밀린 관리비도 명도에서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판례를 보면 먼저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를 부담을 해라, 대신에 추후에 점유자한테 추징을 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점유자한테 그런 관리비 비용을 추징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명도 과정에서 무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점유자가 사용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내는 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법원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판례를 낸 것 같아요. 점유자한테도 같은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점유자분께서 지금 쓰신 건데 내가 내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판례에서도 내가 점유자한테 추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데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기는 내겠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사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다시 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명도의 핵심은 낙찰자랑 점유자 둘 다 서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해관계예요.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둘 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길이 보이거든요. 절대 낙찰자가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입찰을 하셨다, 그리고 낙찰을 받으셨다 라고 하면 낙찰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갑질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점유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기분을 나쁘게 해서 낙찰자가 얻을 게 사실 크게 없거든요. 막말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점유자가 모든 배관에 시멘트를 부어서 막아버리고 샤시를 톱으로 자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부를 망가뜨려 놓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물론 법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과정들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를 하실 때는 겸손하되 강단 있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유자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명도를 시작할 때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는 나쁘지만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되는 거고 끝날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사람 좋게 보이면 질질 끌려가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도 못 얻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하게는 하되 무게를 잡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강단 있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아픈 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점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당신은 돈도 시간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나 지금 망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 정도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과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가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유자한테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낙찰자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여유가 없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이고 협의를 할 때는 강단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사 비용보다 명도가 끝날 때 조금 더 얹어서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명도를 할 때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도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미지만 심어줬다 라고 하면 마무리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나는 그 사람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좋은 인상을 주고 명도가 마무리가 돼야 찝찝한 거 없이 서로 만족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명도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 영상 중에 9개월 만에 명도가 끝나고 집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점유자분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셨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본인은 괜찮은데 애기들이 먹을 게 없다. 이사 비용으로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먼저 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고, 나중에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넉넉히 들이고 명도 비용도 원래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였어요. 누군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웠던 명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리고 이사비를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배당받을 돈이 있는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명도할 때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협의가 진짜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점유자를 만났을 때도 강제 집행 직전에 법원 공무원이랑 집을 강제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개구장을 붙이고 나오거든요. 2주일 3주일 뒤에 강제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개구장을 집 내부에 붙이고 나와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웬만해서는 다시 협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장치들이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평소에 사람 상대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면 명도에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의 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경매를 시작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명도도 사람 대 사람으로 협상을 하는 일이거든요. 회사 생활을 해보면 타 부서의 담당자들이랑 회의나 협의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서 서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경매 명도랑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심지어 안전장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 개문을 하고 개고장을 붙인 다음에 2주 3주 뒤에는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하시거나 그렇게 어려워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명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시고 공부를 일단 시작하시고 하나를 낙찰을 받아보시면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